자, 안녕하세요. 19차시 합성함수의 미분법 두 번째, 그리고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 다루면서 배웠던 내용 보시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공식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미분법, 로그함수의 미분법, 요것을 어떻게 그 좀 더 범용성 있는 공식으로 범위를 좀 더 늘려서 어떻게 미분이 가능한지 이렇게 공식을 확장시키는 과정들에 대해서 배워봤었거든요. 오늘은 아직 남은 함수, 다항함수의 공식을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개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로 나타내는 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다항함수의 미분법 공식 가져왔어요. y는 x의 n제곱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nx의 n-1제곱이다 라는 거. 요거 선생님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우리 많이 써왔는데. 자, 근데 저번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표시되어 있어요? 그쵸? n은 실수다 라는 부분에 지금 형광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공식은, 수학2에서 써왔던 공식은 n이 자연수인 범위,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범위에서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상수,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n이 0일 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 공식이 실수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식을 정수 범위로까지 한번 확장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수일 때 0일 때 확인했으니까 남은 거 음수일 때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n이 음의 정수일 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n값이 음의 정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미분 공식을 알고 있는 자연수로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음의 정수로 주어진 값을 우리가 -k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k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선생님 너무 진도가 빠릅니다 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예시로 설명을 해볼까요? n값이 만약에 -2라고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를 그냥 -2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2라고 하는 게 n값으로 주어져 있으면 k값을 2로 잡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아닌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미분을 해보죠.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은 -k로 표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x의 -k제곱을 미분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이 상태로는 미분 못하니까 형태를 조금 바꿔 적어보죠. 마이너스 지수는 우리가 역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x의 k제곱분의 1 요걸 미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분수식 미분하는 것보다 목세미분법, 그쵸? 목세미분법 적용해 볼게요. 1단계 분모를 제곱한다. 자, 그 다음 2단계 분자 미분부터 한다. 자, 근데 분자는 1이니까 미분하면 0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제 3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3단계 가운데는 마이너스로 연결한다. 자, 그리고 이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이죠. 그럼 1 그대로 적어주고 x의 k제곱을 미분해야 돼요. 근데 k 자연수랬어. 그럼 우리가 알던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k배의 x의 k-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분모에도 x들이 있고 분자에도 x들이 있으니까 약분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분해 주시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냐면 -k에 x의 k-1에서 이 k를 빼주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k-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선생님 공식이랑 다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k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n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놔 주게 된다면 이 공식은 결론적으로 nx의 n-1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봤던 공식이랑 똑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1번 과정을 통해서 nx의 n-1제곱이라는 공식이 정수까지는 확장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확인해 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좀 더 확장을 시켜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리수 단위로 확장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쉽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 단위로 한꺼번에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n이 실수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바로 미분 못해요. 그쵸? 근데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x가 n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쭉 가서 x 이렇게 이게 총 n번 곱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n이 뭐 실수니까 이제 음의 실수도 들어갈 수 있고 양수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표현하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x들의 곱으로 표현된 것이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별표까지 붙여가면서 공부해봤습니다. 뭐였더라? 그쵸? 로그 미분법. 그래서 로그 미분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어쨌든 곱셈이니까. 자, 그래서 먼저 x의 n제곱을 y라고 한번 두어보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y를 미분한 결과를 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ln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ln 붙이면 정의역이 제한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 절대값부터 붙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절대값 y는 절대값 x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요거는 절대값 기호를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x 전체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ln 붙이는 거죠. 그러면 ln 절대값 y라고 하는 애는 ln 절대값 x의 n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n 개수로 내려오게 되면 n ln 절대값 x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양쪽 이제 미분해 줄게요. 그러면 ln 절대값 y를 미분하는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겉미분 y분의 1, 속미분 안에 있는 y를 미분한 y 프라임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숫자니까 내비두고 ln 절대값 x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n 곱하기 x분의 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y를 다시 x의 n제곱으로 돌려놔주게 된다면요, 이제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nx의 n-1제곱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n이 실수일 때도 로그 비문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외웠던 공식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y가 x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그래도 이거 몫세미분법이 가능해. 그래서 몫세미분법을 이용해서 막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몫세미분법이라는 계산 자체가 워낙 양이 많죠. 그래서 좀 복잡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y'이라고 하는 걸 구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산 얼마 없이. 훨씬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그러면 y라고 하는 애가 루트 x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근데 얘도 지수식으로 표현해주면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2분의 1배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지수는 역수로 바꿔주고 2분의 1제곱 다시 루트로 바꿔주면 어떤 공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2루트 x분의 1이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계산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법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내용을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매개변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셔야 되겠죠? 매개변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교과서상에서는 너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좀 쉬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원의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단위원의 식 어떻게 표현하더라? 그쵸?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그쵸?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을 겁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얘를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x값마다 y값이 하나씩 존재하도록 식을 두 개로 쪼개 주셔야 돼요. 실제로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두 개의 함수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합쳐진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느껴지듯이 여러분들이 y를 x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때 복잡한 식의 형태가 등장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루트 등장하고 거기 안에 또 2차식 등장하고 그걸 미분하려면 여러분들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속미분값 나와야 되고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좀 더 쉽게 미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매개변수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원의 방정식을 x랑 y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변수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조금 더 쉬운 관계식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위원의 케이스에서는 각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점이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 다시 말하면 이 점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선분이 이루는 각도를 t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요.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증명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대신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t라는 변수로 x랑 y를 각각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x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고 y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줬으니까 y를 x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t라는 연결다리를 거쳐서 x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보일 때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t라고 하는 애를 매개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진 함수를 우리는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불러요. 그럼 얘를 어떻게 미분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가 y를 x로 어떻게 미분할 수 있을까? dy dx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기 위해서 중간 연결다리인 t를 조금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y dx를 구하는 것 대신에 먼저 dy dt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y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x도 t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x dt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중간에 x를 끼워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말했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라이프니츠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분수처럼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dx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고 곱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상 얘예요. dy dx. 근데 dy dt, dx dt는 우리가 각각이 t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dx dt를 양쪽에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y를 x로 미분한 결과 dy dx는 결과적으로 dx dt분의 dy dt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또 한 번의 느낌이 들어요. 분수 같구나. 마치 번분수 느낌 나지 않아요? dt dt 약분해주고 나면 dy dx 이거 나오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식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라이프니츠 기호는 약간 분수식 느낌이구나 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y라고 하는 애가 t에 대한 함수 gt로 표현이 되어 있고 x라고 하는 애가 t에 대한 함수 ft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건 뉴턴식 기호로는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g't분의 f't분의 g'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둘을 나눠주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조금 어색해서 중간에 한번 라이프니츠식 기호를 섞어서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추상적이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함수 x는 2t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dy dx를 구하래요. 구하라고 하는 거 dy dx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전부 다 t라고 하는 애가 끼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얘 분수처럼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치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dt라고 하는 걸 나눠주듯이 써볼게요. 그러면 dx dt 분의 dy dt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x를 t로 미분한 것 분의 y를 t로 미분한 걸로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x를 t로 미분하면 2 나오죠. 얘를 미분한 거니까. 자, 그 다음 y를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8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약분해주니까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dy dx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구한 거예요. 얘가 끝. 간단하죠? 만약에 이제 x가 얼마일 때의 그 dy dx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x가 3일 때의 dy dx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왔다면 x가 3이 되는 t의 값을 대신 구해주면 돼요. t가 1일 때 x가 3이죠. 그러니까 저 dy dx의 자리에 t는 1을 대입해주면 그때의 미분 계수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매개변수의 미분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번 연습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요건 기출문제에서 보통 2점에서 3점짜리로 출제되는 편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 잘 익히셔서 수업 시간 문제 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